함께 AI 기술도 발전시키는 거고 AI 칩도 발전시킨 거고 이것을 작동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로보택시의 네트워크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미리 설계되고 준비되어 왔었던 그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완성 단계 직전에 와 있고 일부는 완성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주문량이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2027년에는 이 시장이 얼마나 크고 있냐면 이거를 엔비디아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테슬라로부터 차세대 AI칩 생산 수주를 받았잖아요. 무려 23조 원 규모의 계약인데 테슬라가 TSMC가 아닌 삼성의 생산을 맡긴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삼성에게 맡긴 AI6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시장에 확장성이 있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미 도조 슈퍼컴퓨터에서 학습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그리고 테슬라의 그 카메라 센서에서 오는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연산작용을 할 수 있는 보통 추론칩이라고 하는데요. NPU가 들어가 있죠. 실제로도. 이 추론할 수 있는 강력한 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드웨어 3라고 과거에는 명칭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3가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 2개의 고성능 칩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각각의 칩에는 GPU가 NPU가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시스템 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2개가 들어가 있었고 또 이것을 FSD 13 버전부터 장래됐던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어느 정도 팔기 시작했던 차량에는 하드웨어 4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훨씬 더 진화된 AI 추론 칩이죠. 이것을 테슬라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AI3, AI4로. 그래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여러분 지금 구매하시고 있는 모델화의 주니퍼에는 AI4 칩이 들어가 있고요. 이 AI4 칩은 삼성전자가 만듭니다. 내년부터 AI5가 나오는데 이것은 TSMC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나오게 되는 AI6, 그러니까 더 좋아진 버전이죠. 이것을 삼성전자가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 만들게 되는 TSMC의 AI5부터 이 칩은 테슬라 차량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당연하게 들어갔었고요. 양산되는 옵티머스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것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옵티머스하고 FSD용으로 해서 차량에만 들어가던 AI5는 거기서 끝나고요. AI6부터는 그 칩이 너무 좋아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아마 미국 정부에서 중국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을 정도로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칩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AI6는 정말로 발전돼서 테슬라의 차량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을 운전하고 옵티머스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규모가 큰 거죠. 세 군데서 다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러한 칩을 지금 삼성전자에게 부탁을 한 거고 일론 머스크가 그것이 그 주문량이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2027년에는 이 시장이 얼마나 크고 있냐면 이거를 엔비디아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자율주행에도 로봇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엔비디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 예를 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는 토요타하고도 같이 하고 있죠. 자,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걸 통해서 무슨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엔비디아도 바로 이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AI4, AI5, AI6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첫 상용화된 제품이 나오는데 그것을 드라이브 토르라고 얘기해요. 토르는 여러분 이 북부 유럽 지역에 있는 이 토르신 여러분 또는 뭐 영화에서 나오는 토르 그 토르예요. 드라이브 토르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TSMC에서 생산을 합니다. 요 칩이 토요타의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 칩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칩 없으면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이 시장에 다 들어갈 칩들을 시장을 놓고 이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경쟁하는 이런 구도로 간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그만큼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토요타하고 같이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파트너 기업들을 넓혀가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도 로보택시가 상용화에 성공한다라면 테슬라는 유럽이나 또는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의 혼다라든지 뭐 이런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의 포드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기본이 있는 OEM 기업, 자동차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거기에 테슬라의 FSD를 라이센싱으로 판매할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테슬라에 쓰는 카메라도 들어가야 되지만 카메라야 뭐 그렇게 고부가치 산업은 아니니까요. 바로 이 칩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에서 지금 신설하고 있는 텍사스 공장에서 만들어진 AI6 칩은 테슬라 차량과 테슬라 옵티머스와 테슬라 데이터 센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와 파트너하는 라이센싱하는 다른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대단히 수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하고 테슬라가 함께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고, 특히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2나노 공장입니다. 2나노 공장인데 아직 2나노 부분에서 아직까지 파운더리 부분에서 TSMC가 수율이 대단히 좋고 삼성전자도 2나노의 기술은 갖고 있지만 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면서 이것이 개선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또 이 개선되는 과정에 일론 머스크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공장은 짓고 있는데 고객이 없어서 대단히 고민하고 있었던 삼성전자에게는 이제는 강력한 고객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파운더리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 2나노에 대한 수율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삼성전자의 기술력들이 한 단계 점프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부분에서 사실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협업은 대단히 중요한 삼성전자에게도 그리고 테슬라에게도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AI 칩 생산에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테슬라가 AI 칩 생산에 큰 돈을 지금 쏟아붓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AI와 로보틱스 회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AI하고 로보틱스 산업으로 전환될 때 테슬라가 원래부터 했었던 기본 여러분 뭐냐면 꿈은 AI에 의한 휴머노이드의 세상과 자율주행의 세상이었어요. 테슬라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테슬라는 대단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우리는 테크 기업이라고 전기차를 만들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왔죠. 그래서 자동차 여러분 중간 부품들에는 다양한 부품의 어떤 블럭이죠. 브레이크 시스템, 여기에는 컨트롤러라는 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걸 미들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테슬라는 이 미들웨어는 사실은 현대기아차라든지 토요타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다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이 이 미들웨어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 안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 미들웨어를 다 장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인 OEM 기업들은 이걸 1차 밴더들, 2차 밴더들이 만들어놨는데 테슬라는 이것을 본인들이 직접 설계해왔고, 그리고 1차 밴더들이 납품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 물건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미들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컨트롤러는 본인들이 같이 설계를 해왔어요. 그런데 100% 해왔던 것이 아니라 모델 Y가 50%입니다, 여러분. 모델 Y의 부품에 들어가는 컨트롤러의 50%를 테슬라가 직접 설계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버 트럭의 75%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 조금 만들어지고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사이버 캡, 여기에는 100%입니다, 여러분. 100%의 컨트롤러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 이때부터 쉽게 얘기해서 차량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운영체계가 여러분 아니에요. 운영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대기아차도 운영체계라 해서 운영체계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iOS라든지 안드로이드가 운영체계죠. 이것은 모든 부품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동차 역사에서 운영체계가 나오는 것은 내년 초에 나오는 테슬라의 사이버 캡이죠. 이 운영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스마트폰에도 AP라는 프로세스가 들어가죠. 이 프로세스를 근데 설계를 누가 합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M1 칩, M2 칩, M3 칩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들어간 AP 칩까지 본인들이 다 설계를 하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스냅드래곤 거를 쓴다거나 본인들이 만든 AP 칩을 쓴다거나 이렇게 쓰게 되죠. 이런 식으로 테슬라는 자신들의 차량에 맞는 칩 설계부터 정말 다 해왔던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델 Y에 들어간 의자, 벤더가 납품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직접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는 이런 버티칼 작업들을 같이 해왔다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AI도 직접 만들었지만 이 AI가 작동할 AI 칩은 이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거고 가장 테슬라의 그 진화하는 FSD AI 기술들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칩 설계까지 미리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AI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던 자율주행 되지도 않았던 차량에도 하드웨어 3가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과정들을 그들은 준비해 오면서 하나하나씩 퍼즐들을 맞춰오고 나사들을 조여왔다라는 거고 이제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FSD 버전 10이나 11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에도 하드웨어 3는 AI 칩은 본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발전시켜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드웨어 4 오면서 지금 대단히 좋아지는 성능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 내년에 나올 하드웨어 5는 더 좋아지고 삼성과 같이 하는 2027년에 AI6는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 부분과 함께 AI 기술도 발전시키는 거고 AI 칩도 발전시킨 거고 이것을 작동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로봇택시의 네트워크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미리 설계되고 준비되어 왔었던 그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완성 단계 직전에 와 있고 일부는 완성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보다 더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저는 5년 안에 세계에서 대표적인 기업 3개가를 꼽으라면 앞으로 5년 뒤에 저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를 뽑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여러분 정말 훌륭한 기업이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강력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장 저는 이 시기에서 빛을 볼 기업은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랑 그것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같이 만들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FSD로 기본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4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이거는 2발을 갖고 있고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는 또 FSD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이 부분 관리해서 추가적인 AI 기술들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사람이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튜브에 있는 영상으로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테슬라의 운영진들이 지금 엔지니어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X.AI하고 저는 만약에 테슬라가 주식 스와핑을 한다. 저는 그때 테슬라 주가는 되게 크게 오를 거라 봅니다. 반드시 XAI의 그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록이 갈 수 있는 것은 특히 거대 언어 모델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이걸 멀티모달로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인간이 차량과 로봇택시를 조작할 때 인터페이스가 무엇이 될 것인가. 지금의 인터페이스 여러분 오스틴 보셨지만 스마트폰의 앱과 이 화면 뒷면의 터치로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말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옵티머스의 업무를 시킬 때 처음에는 어떤 업무를 배청할 때는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특정 공장에 설치는 다음 다 소프트웨어를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이 업무를 주겠죠. 근데 언젠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미래는요. 제가 말로 해야 돼요. 너의 업무는 오늘 너 1번부터 10번은 업무가 이거야. 공장에서 이 일을 하도록 해. 또는 집에서 일할 때 너 오늘 몇 시까지는 설거지를 맞춰놔. 방 청소를 해놔줘. 바닥도 물걸레로 청소해줘. 이런 지시를 뭘로 하겠습니까? 말로 하게 되죠. 이런 부분에서 이 그록이 갖고 있는 기술, X.AI가 갖고 있는 기술은 테슬라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적인 스와핑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다 하나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궁극에 가서 꿈꾸는 것은 테슬라 엔지니어가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발언한 거죠. 테슬라가 갖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디자인 센터가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 센터에서는 로봇 밴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 버스가 아니라 로봇, 즉 뭐냐면 기아에서 지금 만드는 PV5인가요? 이런 차량인 거죠. 즉 우리 택배 차량을 지금 디자이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택배 차량에 택배를 실어서 테슬라가 이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운반해주는 그러한 목표까지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AI, 모빌리티, 그 다음에 이 옵티머스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배터리 기술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 기술로 확장할 수 있는 메가팩이라든지 파워엘이라든지 4680 배터리 그리고 4680 배터리를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더 진화된 배터리를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만 해서는 저쪽이 안 해주면 그럼 우리 꿈을 포기할까? 아니죠. 테슬라는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력과 제조 능력, 공장 능력, 그리고 배터리 기술 지금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꿈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 꿈이 너무 큰 거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가장 큰 현대기아차가 열심히 투자하는 게 뭡니까? 또는 두산 로보틱스가 투자하는 게 뭡니까?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미국의 엑사원인가요? 이런데 지금 지분 투자 80% 했잖아요. 거기는 로봇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만큼 두산 로보틱스가 소프트웨어 파워가 낮았던 거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현대자동차가 60억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60억 달러를. 하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잘 하는 건 뭐냐면 물리적인 로봇공학은 발전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지금 어디랑 협업합니까? 엔비디아. 만약에 엔비디아가 안 도와줬다라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을 양산하는 걸 지금 목표를 2028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꿈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엔비디아가 안 도와준다라면, 협력을 안 해준다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을 테슬라는 그러면 모든 파트너를 핵심 파트너를 우리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필요하니까 내년부터 우리 AI도 하자 이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시작할 때부터 도조 슈퍼컴퓨터를 계획했었고 테슬라가 차량을 판매할 때부터 데이터가 필요하니 언젠가는 자율주행 갈 거니 그 카메라로 주행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던 거죠.
지금은 자율주행을 못 하더라도. 그래서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이 카메라에서 주행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모으고 있었고 이걸 가지고 학습을 늦게나마 시작을 한 거죠. 처음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에 AI 칩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궁극의 비전과 드림, 꿈을 향한 어떠한 부분에 설계된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테슬라가 나오게 되면은 공장부터 해가지고 이런 배송부터 단순 노동은 어떻게 보면 종말에 가까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방직기 부시는 그런 운동이 일듯이 그런 반발도 어떻게 보면 근미래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놔두고 있는 사업은 규제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민주당하고 같이 친하다가 공화당하고 친했다가 대통령 막 당선시키기 위해서 막 한 달은 그냥 캠프에 가서 살고 돈도 그냥 엄청나게 뿌리고 또 무보수로 막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한판 이렇게 싸우고 이런 부분들을 왜 하겠어요?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아니에요. 대통령이 될 수도 없죠.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겠어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정치도. AI가 필요하듯이. 왜 필요합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건 규제가 아니죠. 물론 뭐 모든 공장은 규제가 있죠.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규제는 뭐 지켜나가면서 하는 거지만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면 돼요. 만드는 능력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장들을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자율주행은요, 법을 안 바꾸면 자율주행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왜 저기 로보택시 못 들어옵니까? 한국은 정부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로보택시 못 들어와요. 지금 미국 관세 협상 중에 또 협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구글하고 애플이 지도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갖고도 있잖아요. 이것도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도 지도 서비스 허가해달라고 해야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까지 모든 것이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허락 안 해주고 있잖아요. 중국도 지금 가까이는 와 있다고 하지만 미국도 주별로 다 규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기술은 준비가 됐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던 거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적 갈등은 계속해서 규칙성을 가지면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주가는 출렁일 거고요. 이건 근데 숙명이라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마찬가지죠. 한국에는 사실은 지금 당장의 데모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여러분 2050년 되면 심각한 레이버 쇼티지라고 하죠. 일손이 부족해집니다. 여러분 2024년에 그 한국의 국책연구소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은요. 한국의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5배 증가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작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2030년에. 그것을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뭐 독일 베를린에서 한 11년 살다 보니 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그건 저 개인적인 거고요. 사회가 그렇게 수용성이 강하기가 5배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분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면 저는 초기에서의 저항, 근데 이것도 다 허가사항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풀려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과도해지다 보면은 인간의 일자리가 육체노동에서부터 없어지는 사회가 올 수 있겠죠. 저는 좀 그것이 무조건 좋은 유토피아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경제의 법칙이 여러분 새로 쓰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Y는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여러분 경제학 원론을 배울 때 Y 아웃풋은 또는 국민 총생산은 이퀄 K 곱하기 L이잖아요. K와 L의 함수죠. 사실은 곱하기라기보다는 다양한 K는 자본이고 L은 노동력이죠. 근데 K에 의해서 노동 생산성은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노동 인력은 항상 위에 이렇게 점을 줘서 셀링, 즉 막대기가 있어서 더 이상 L은 증가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갑자기 5천만의 L을 1억 명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L을 그래?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한국 정부가 갑자기 어느 날 그쯤 돼서 2030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야 우리 1억대 수입하자. 그럼 1억대의 로봇대가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L이 솟구치는 겁니다. 그럼 이 Y도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 사회에서 그러면 나머지 일자리들은 이 Y가 그만큼 올라간 걸로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다른 걸로 재편되지 않는 이상 대단히 사회적으로는 전통 경제학의 작동 방식이 바뀌어버리는 사회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흥미로울 수도 있고 갈등을 부를 수 있는 사회가 2030년 이후 2035년 이쯤에는 오지 않을까 저도 10년 안에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는 시점인데요. 그만큼
6주째 테슬라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갈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차트 전문가들이 이제 보는 거는 보통 이제 288달러죠. 288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싸움에서 이 방어선이 지켜진다라면 저는 당분간은 행보하겠지만 모멘텀이 저는 올 겨울에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11월에는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1월까지 어떻게 이 테슬라가 박스권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외생 변수들이 크게 발생해서 예를 들자면 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대판 싸운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현재 더 이상 이것을 내려갈 수 있는 것, 순매도소가 지금은 많이 있지만 이것이 또 뭐 9월에 조정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전체 시장에 일시적인 조정기가 올 수 있다고는 주장들도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외생 변수들이 존재하는 데서 이 288달러의 어떠한 저항 지지선들을 지켜낸다라면 저는 이것이 횡보하다가 11월 이후에는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모멘텀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까지가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저는 여러 번 강조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출렁이는 주가에 반드시 투자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라면 전환하셔서 이것을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훨씬 더 상승하는 주가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의 성격, 제가 가장 반대하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주식시장에서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아니시라고 한다라면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은 갈아타게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보여준 지금까지 혁신은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꿔 놓았는데요. 그만큼 초기 투자자들도 그 과실을 누렸었는데 앞으로 테슬라가 세상을 또 한 번 바꿔놓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주식에 투자할 때 차트를 잘 이제야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썼던 책도 AI 에이전트 관련된 책을 작년에 이미 초기에 썼었고, 저는 AI 기술을 계속 공부하고 이것이 시장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책을 쓰고 글을 또 매주 쓰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또 많은 외국에서 쓰여지는 글들, 영어로 쓰여지는 글들, 독일어로 쓰여지는 글들을 읽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간접 체험만으로 기술에 대한 확신을 100% 한다는 것은 옳은 건 아니죠. 엔지니어들이 쓰는 글들을 보고서 저는 판단하는 건데요. 저는 제가 읽고 있는 글들과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 학술 자료들에 따르면 테슬라가 추구하는 길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술을 믿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2, 3년 이후에 테슬라가 만들어낼 세상의 어떠한 부분들은 테슬라가 초기에 전기자동차 모델 3를 만들어내면서 그때 이제 전고점을 찍었었죠. 그때보다는 더욱더 강력한 기업 가치의 상승은 저는 피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면 지금은 대단히 테슬라의 주가는 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 기업에 사실은 P 레이쇼라든지 선행 P 레이쇼로 만든 그 주가를 평가한다는 건 전 되게 웃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걸 엔비디아를 가지고 P나 선행 P로 평가한다, 또는 팔란티를 갖다가 P나 선행 P로 평가한다, 이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실현되고 있고 이미 구현되고 있는 기술과 상품으로서 평가하는 거니까요. 근데 테슬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보면은 극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허황된 꿈일 수 있는 거고요. 어느 쪽에서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약속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제가 보는 것은 그 기술에 대한 약속을 실행하는 실행력이 좋다라면 저는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판단하셔야 될 문제예요. 이건 꿈과 같은 얘기고 기술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저는 이제 독일에 있는 유료로 하는 사실은 커뮤니티에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테슬라 주식을 파시는 분들의 모든 이야기들은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판단하세요. 그분들은 AI 기술이 그렇게까지 현실화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그분들을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면 테슬라 주식을, 왜냐하면 이익을 벌써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본 사람들은 판매하는 것이, 매도하는 것이 저는 옳은 행동이라고 좀 판단하는 거예요. 각도잖아요. 어떻게 내가 평가할 것인가 해서 이 기술이 실현 가능하다와 실현 불가능한데 이렇게 자동차 부분에서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리스크가 크면은 자기 투자 철학에 이렇게 리스크 큰 곳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이건 빼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경제원답 시청자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기술이 실현 가능한 판단이라면 12개월 앞으로 만들어낼 매출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서 주가의 비율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12개월 뒤에, 앞으로 12개월 뒤에는 옵티머스는 평가되어 있지 않고 12개월 안에는 로보택시가 상하이에서 베이징에서 작동되지 않을 거고 파리에서 런던에서 작동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 확장하는 로보택시가 파리로, 런던으로, 로마로, 그리고 상하이와 베이징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도쿄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선행 PE 레이쇼로 12개월 예상되는 매출 성장률을 가지고서 주가를 판단하는 것은 테슬라는 그렇게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